주식 썰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께 투자에 도움되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금요일 주식 썰전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썰전 주제입니다. 레버리지 비투라고 하죠.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최근에 SG증권발 이런 물량 출회로 국내 시장의 불안감이 잔존되고 있고 또 어제까지 하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번에 SG 사태를 통해서 네. 또 한 번 이 레버리지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보통 일반 투자자들은요, 주식에서 돈 벌려고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돈을 일시적으로 벌고 또 장이 좋아서 벌고 또 혹시 또 좋은 정보 하나 건져서 종목 하나 성공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시간을 봤을 때 그 번 돈을 유지하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계속 수익을 올려서 복리의 마술이 작용을 하면서 수익을 누적시켜가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대략적으로는 5% 미만의 사람만이 주식으로 결국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식 성공이 어려운 것이죠. 네. 그럼 왜 이 투자의 성공이 어려울까요? 증권 시장이 좋을 때는 웬만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번 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도 창업보다 수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투자에 있어서는 결국은 지키는 법, 네. 이것을 잘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지키는 데 있어 갖고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안 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안 해야 될 짓을 안 해야 된다. 즉 치명적 실수를 피해야만이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투자를 하신 지가 꽤 되셨다면은 내가 이때까지 돈을 못 벌었다고 하면 나는 왜 돈을 벌지 못했을까? 네. 이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고민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경우에 실패를 하고 어떤 경우에 돈을 까먹고 왜 돈을 벌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원리를 정확하게 체득해서 자기의 실수나 잘못된 습관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결국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돈을 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뭐 종목 하나 걸리자 혹은 뭐 매매 네. 기법 어떻게 하면 연구해보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그다음에 치명적 실수를 하지 않는 법. 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과 절대로 그것을 갖다가 어기지 않겠다. 규칙을 정해놓고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광적인 규율을 자기 스스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가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레버리지 투자를 보통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알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신용을 쓴다든가 네. 미수금을 쓴다든가 그렇죠. 또 이번에 또 많이 알려진 이 CFD라고 하는 네. 이런 투자
이런 것들도 결국 2.5배 신용하고 비슷한 건데 결국은 주식을 자기가 직접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차액만 결제해주는 그런 금융상품, 파생 금융상품 같은 거죠. 2.5배 신용 쓰는 거와 거의 같은데 왜 2.5배 신용도 쓸 수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지 모르겠어요. 네. 결국은 일반 투자자들이 망하기 딱 좋도록 좋은 방법들을 자꾸만 개발한다. 누가 개발합니까? 증권회사에서 개발하는 네. 거죠. 돈을 많이 버시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데 결국 거기에 또 끌려 들어가서 탐욕 때문에 신세를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도 사실 뭐 그렇게 신세를 좀 망쳐갖고요. 보면은 뭐 지금 네. SNS에 막 올라오는 글 보면은 정말 맞아요. 가관이 아닙니다. 네, 뉴스랑. 그래갖고 뭐 네. 900% 정도 깨먹었다고 그러면서 자기 원금의 9배를 물어내야 된다는 등 그다음에 가수 임창정 씨도 이번에 왕창 날렸죠. 30억 몽땅 날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고난의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는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에서 얼마나 이게 위험한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요. 레버리지 투자를 계속하면 즉 신용과 미수와 그다음에 빚내서 투자하는 것과 그다음에 CFD 같은 상품을 하는 것과 선물 옵션에 몰빵을 찍는 것과 이런 짓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00번 중에 99번을 성공해도 여러분들 100번 중에 99번 성공하고 한 번 패했다 그러면 돈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닙니다. 100번 중에 99번 성공하다가 단 한 번만 실수하면은 바로 깡통이에요. 바로 파산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증권 교육을 많이 30년 쉬게 보면서요. 뭐 한 5천만 원 1억 갖고 2, 30억 벌어 갖고 저한테 자랑하러 오는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사부님 오늘 뭐 술 한잔 하시죠. 이러면서 근하하게 몇백만 원짜리 술을 한 잔 사겠다고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술을 한 잔 먹고 나서 나중에 네. 과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싶어갖고 한 몇 년 지났다 보면은 네. 아이고 사부님 쫄딱 망했습니다. 돈 한 300만 원만 빌려주실래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뭐 1억 갖고 20억, 30억 벌었다가도 다시 다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99승에도 단 1패로 파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 레버리지나 신용 같은 걸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빨리 안 가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급격하게 벌면은 빨리 망하게 돼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천천히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벌어야 됩니다. 우리가 땅의 건축물의 기초를요 하나하나 철근 콘크리트나 이렇게 잘 돌로 쌓아가면은 아주 튼튼한 집이 돼서 100년이 지나도 안 허물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지어 보세요. 파도 오면 모래성 만드는 거 뭐 한 시간이면 싹 만들 수 있지만 그 파도 한 번만 치면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는 절대로 여러분들께 쓰지 말라. 안 쓰고 버는 것이 비록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견고하게 집을 짓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이 얘기한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은 스노볼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돌을 눈덩이를 아주 단단하게 뭉쳐갖고 이렇게 굴려야만이 이게 눈덩이가 점점 불어서 나중에 집채만하게 붙지. 눈덩이를 대충 엉성하게 갖고 굴려버리면은 바로 박살이 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거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요 2001년도에 한 그 주식 최고수의 교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1년도에 SK가 분식회계 결산 이것 때문에 뭐 회장이 구속되고 이러는 바람에 주가가 대폭락을 했어요. 한 2만 5천 원 하던 것이 순식간에 5,60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5분의 1 토막으로. 그런데 그때 이제 이 SK는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아는 제가 잘 아는 친구 애널리스트가 한 분이 있었어요. 돈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10억 이상 갖고 있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10,000원이 딱 깨지는 거 보고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SK는 튼튼하고 좋은 회사니까 너무 싸다. 이래서 10,000원에다가 신용으로 몰빵을 찍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5,600원까지 딱 떨어지면서 6,000원을 깰 때 바로 반대 매매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네. 10억 갖고 있던 거 신용으로 몰빵 찍어갖고 25억을 베팅했는데 완전히 깡통을 차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얼마 갔느냐? 27만 원 갔습니다. 만일에 10,000원 정도 깨질 때 이 양반이 10억을 현금으로 딱 사갖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5,600원까지 빠져도 뭐 신용을 안 썼으니까 손실만 조금 났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27만 원까지 갔으면은 결국은 270억 벌었어요. 그 10억 갖고. 그런데 10억 갖고 270억 벌 것을 10억 갖고 깡통을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신용으로 풀베팅을 했을 때 그렇게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절대로 신용을 쓰지 않겠다. 네. 미수금을 쓰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CFT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선물을 몰빵을 치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주식에 1년, 2년밖에 안 된 초보자들이 신용 미수를 쓰는 것은 그야말로 독약입니다. 그냥 웬만한 독약 맞고 농약 맞고 죽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 짓을 제발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또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들께 뇌리에 새겨드릴게요. 네. 그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인터넷 막 붐이 일어나서 새로운 기술 같은 것이 막 100배가 오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비상장 이런 인터넷 주식들 이런 것들이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됐어요. 특히 통신주 같은 게 거래가 많이 됐는데 이때 통신주 투자를 잘해갖고 돈을 한 1억 갖고 4,500억까지 불린 분이 계세요. 4,500억까지. 물론 이제 비상장 같은 거는 자기가 이제 차익을 남기고 남한테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수익 내고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중간에 매매 과정을 많이 거쳤지만 어쨌든 1억을 가지고 4천억까지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네. 엄청나게 벌었죠. 그 돈을 가지고요, 이 양반이 온세통신 5% 지분을 샀어요. 온세통신의 대주주가 됐어요. 그런데 온세통신은 그때 현대하고 네. 현대로 현대가 그걸 인수하도록 돼 있어 갖고 거기서 인수가 되기만 하면은 이거는 바로 코스닥에 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4천억 정도 들고 있으면 됐는데 거기다가 다시 은행 대출을 받아갖고 더 사버렸어요. 2배로 그냥. 그래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날려버렸죠. 자, 여러분들 1억 갖고 4천억을 만들어도 4천억이 제로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전설적인 명동의 투자자도 온세통신의 은행 대출로 비투를 내갖고 완전히 망가졌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정말 전설적이지만 사실이에요. 내가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를 교훈을 삼아서 네.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마라. 성경에도 그 말이 있죠. 욕심을 부리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두 번째로 일본의 증권왕 고레가와 긴조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일본의 증권왕 고레가와 긴조는요, 일본의 주식 왕입니다. 일본 투자의 신이에요. 자, 이 주식을 엄청 잘하던 사람인데요. 단기 매매도 귀신같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30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주식 매매를 잘 해갖고요, 수백억 부자가 됐어요. 이게 몇십 년 전에 수백억 부자가 됐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몇천억 정도는 됐겠죠. 네.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좀 욕심을 내서 신용으로 몰빵을 찍어버렸어요. 그게 63세, 네. 30살부터 63세까지 30년을 잘 33년을 하시다가. 돈을 잘 벌어갖고 네. 어쨌든 막 주식 슈퍼게임이 좀 됐겠죠. 우리나라 네. 따지면. 그래 됐다가 한 방에 그냥 몰빵으로 이건 확실하다 이래갖고 몰빵을 찍었는데 그게 깡통을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63세에 파산을 했어요. 우리 앵커님 같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뭔가 포기할 것 같은데요. 네,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허망하게. 술이나 마시면서 살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63세부터 네. 다시 독하게 공부해서 내가 이때까지 왜 실패했는가를 다시 연구하자. 네. 그래갖고 3년을 도쿄대
교토대 도서관에 가서 3년 동안 63세대 노인이 공부를 시작했어. 대단하시네요. 네.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네. 왜 실패했을까? 어, 이래갖고 3년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도시락을 사들고 공부했다 그럽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찾아냈어. 내가 왜 실패했는지도 알았고, 어, 그 다음에 성공할 방법이 뭔지도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3년 동안 자기의 이때까지의 과거의 30년 동안의 매매를 복귀하고 성공 투자의 원리를 독하게 공부한 다음에 드디어 그 방법을 찾아낸 다음에 65세에 친구 돈 3,500만 원을 빌려갖고 주식 투자를 또 했습니다. 또 시작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써있네요. 1조 아. 거부됐다. 그걸 보셨구만요. 네, 써있잖아요. 1조 주식 거부가 네. 됐어요. 그래서요, 1994살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65세가 94살이니까 딱 30년 투자한 거예요. 이 30년 투자를 해갖고 3,500만 원을 갖고 1조를 벌었어. 근데 돌아가신 지가 이제 1983년인가 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얘기니까요. 네. 그때로 따진다면은 1조가 사실은 1조가 아니고 뭐 지금 따지면 한 20조리 될 거예요. 30조 그죠? 그렇게 그 정도 많이- 금액을 네. 번 거예요. 그 정도 금액을 벌었는데 한때 일본에서 개인 소득세 납세 1위에 올라갔습니다. 와. 엄청난 분이죠. 네. 자, 그런데 네. 그 일본의 증권왕 고레가와 긴조가 자기의 성공 비결을 세 가지로 들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신용을 썼기 때문에 자기는 망했다. 자기가 신용만 안 썼더라면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네. 신용을 썼기 때문에 망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3년의 투자에는 신용을 안 썼겠네요? 그 다음 30년 동안 신용을 잃지 않았어. 어, 그래갖고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네. 두 번째 자기가 이제 성공한 방법은 그동안에는 막 단기매매 하느라고 토끼처럼 막 빠르게 쫓아다녔다 이겁니다. 네. 막 1박 2일 막 데이트레이딩 막 아침에 팔고 오전에 사고 막 네. 다 이랬는데 그래갖고 다 깨먹더라는 거죠. 결국은 돈을 벌어도 다 깨먹더라는 거예요. 결국 네. 장 나빠지면. 그래서 두 번째 한 것은 거북이 투자로 변신했어요. 느리게. 거북이처럼 느릿하게. 그러니까 뭐 장이 아니다 싶으면 팔짱 끼고 맨날 노는 거야. 어, 맨날 놀고 등산에 다니고 실컷 놀다가 네. 그다음에 결정적인 때가 왔다. 이러면 이제 드디어 승부를 내는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3년에 한 번 대승부를 냈습니다. 어, 한 3년에 한 번쯤 대승부를 내는데 네. 어떠냐 하면은 3년 사이클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3년 이상 주가가 빠져갖고 바닥을 벅벅 다지는 놈. 그때 이제 네? 들어가는 건가요? 벅벅 다지는데 벅벅 다지는 거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네. 그 다지는 것 중에서 실적 좋고,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 미래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네. 앞으로 굉장히 미래가 좋아질 무슨 변수가 등장한 것. 네. 그 업종을 선택을 하고 그 중에 1등주를 찍었어요. 1등주를. 대장주를 찍어서 네. 그걸 갖다가 베팅을 해서 다시 3년을 기다리는 거야. 어, 3년을. 네. 3년 동안 빠진 것 중에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오를 거. 것을 딱 네. 골라서 1등주를 딱 써가 쳐박아갖고 3년을 기다려. 네. 그래 그 짓을 갖다가 맨날 했는데 물론 3년 전에 너무 많이 오르면 팔죠. 1년 만에. 그쵸. 1년 만에 팔기도 하지만 네. 3년을 기다릴 각오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짓을 했더니 네. 딱 3,500만 원이 1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 지금 돈으로 따지면 3억 5천이 10조가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앵커님도 그렇게 안 하실래요? 하고 싶네요. 해보세요. 한 3년 기다려볼까요? 투자하고. 해보시면은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가 이 방법을 많이 이제 전파를 했는데 네. 해봤더니 아무도 이 방법을 안 하더라고요. 네. 좀 길죠. 그래서 왜 하냐 이랬더니 네. 3년 동안 빠진 걸 갖다가 3년 동안 빠진 거 없으면은 원래 장 좋은데 그딴 거하고 돈 먹어야지 뭘 그걸 기다리냐 네. 이러면서 아무도 안 기다려. 네. 그 다음에 사놓고도 뭐 2배 올라가면 홀당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2, 3년을 기다려서 막 5배, 10배를 먹어야 되는데 네. 맨날 50%, 30% 뜯어먹고 그냥 던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신용까지 하면 볼 것 없이 망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투자는 독약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레버리지 투자는 독약이에요. 90%가 파산합니다. 10명이 하면요. 신용, 미수 뭐 이런 것들을 다 쓰면은 10명이 하면 9명은 볼 것 없이 망해요. 볼 것 없이. 그래서 절대로 이걸 쓰지 말라. 주식, 미수, 신용 100% 투자하면은 99%가 파산한다.
그다음에 선물 옵션에 레버리지를 풀베팅하면 그것도 99%가 파산한다. 이건 99.99%가 파산할 거야 아마. 네. 그다음에 왜냐하면 신용이 6.7배의 개념이니까요. 그다음에 알트코인에 풀베팅 투자하면 그것도 99%가 파산해.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좀 좋은 코인들 몇 개 이런 것들은 투자해도 좋지만은 뭐 국내 김치 코인 같은 거, 네. 국내에서 만들어낸 코인이라든가 네. 혹은 뭐 이름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다단계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요번에 CFD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10배짜리 신용을 갖다가 2.5배 레버리지를 갖다 하는 금융상품 아닙니까? 요번에 이거 SG 외국계 증권사에서 네. 8대 중소형 지주사가 하한가로 투매가 나오는 바람에 여기에 CFD에 들어갔던 사람들 약 알려진 분들만 약 1,5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전부 다 말아먹잖아요. 한 8천억 정도 날리는 모인데 자간 여기에는 연예인도 있고 네. 무려 의사 집단이 200명 가까이 어. 의사분이 들어가셨다는데 참 의사분도 정말로 네. 병원에 수술할 때 이게 수술이 잘 되겠습니까? 아, 이게 정말 골치 아프다 이런 네. 얘기죠. 그래서 정말 그 훌륭하신 사회 지도자층이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 이거 정말 슬픈 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 SNS 올라온 거 보면 DB 금융투자에서 고객님 마이너스 927% 손실 나셨네요. 자정까지 네. 자정까지 43억을 입금해 주세요. 뭐 이런 게 막 날라옵니다. 야, 그게 날라오는 거 보니까 처참하더라고요. 자, 이런 짓을 우리가 하지 말자. 네. 이런 짓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역시 레버리지를 하겠다는 것은 빨리 돈 먹겠다는 욕심이다. 탐욕의 소신인데 네. 그 탐욕을 부린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끝은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을 배제하는 것. 여기서부터 주식 투자는 시작돼야 된다. 주식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을 깨먹지 않는 것. 창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왜 복리의 마법을 반드시 적용되도록 하라. 자신의 투자가 복리의 마술이 적용돼서 계속 계단식으로 돈이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 성공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비투가 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신용융자가 많이 몰린 종목 가격이 대거 하락하는 상황이 나왔었죠. 경각심 측면으로 오늘은 레버리지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금 벌고 조금 느려도 레버리지는 안전하게 안 쓰는 게 맞다.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도와주신 명동고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 주제는요. 이번에 그 SG 사태 때문에 네. 사실 그 8종목이 하한가를 막 받고 네, 또 오늘도 CJ 같은 다행히 것도 또 올라가는 오늘은 다 좀 종목이 플러스로 있더라고요. 돌았죠. 4일 만에 돌았는데 그러면 이 돌았는 거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아, 그래서 네. 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또 이것도 사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우량주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주식 자체 이번에 8대 하한가 더 맞은 게 불량 주식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맞아요. 한 실적도 괜찮고. 3분의 2 정도는 굉장히 우량하고 좋은 주식이에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연금도 엄청 물렸어요, 이번에. 아, 국민연금도 많이 물렸고요. 네. 뭐 펀드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물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한번 사갖고 수익을 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 SG 사태에 따른 요 종목들 앞으로 요 종목들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또 종목들이 많이 폭락했어요. 그렇죠. 여기 몰리니까. 그렇죠. 많이 폭락했는데 그리고 반대면에도 많이 당해서 네. 거꾸로 지금 주식을 반대면에 그 털라고 음. 다른 계좌에 있던 종목들도 막 팔고 그래서, 이래 네. 되다 보니까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좀 안정화될 것 같은데 그 영향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에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SG발 사태에 대한 대응 전략과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써니전자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3,400원이고요. 비중 적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1% 넘게 내리면서 2,165원으로 마감을 했고 최근 이 매수 가격은 1월 정도로 보이는데요. 써니전자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한 36% 정도 손실을 네. 보셨네요. 상당히 손실폭이 좀 크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400원대 샀다면 아마 요 정도의 전후에서 여기나 여기 정도 샀을 것 같습니다. 샀는 것 같은데 지금 손실이 많이 빠져가고 있는데 이 주식을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하면요.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종목을 갖고 가치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가치 투자의 개념을 시총이 한 754억 되는데 매출액이 174억이고 순이익이 한 50억 돼요. 그래서 이익이 한 50억씩 이렇게 매년 나오는데 한 750억짜리 같으면 참 가치 투자로 쓸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치 투자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건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 3년 동안 보면요 매출액이 비슷해요. 3년 동안 증가를 안 해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뭐 한 3, 40억씩 나오는데 그게 꾸준히 그냥 서 있지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가치 투자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가 15배 정도이기 때문에요. 지금 퍼 15배 같으면 싸지가 않아요. 지금요 여러분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게 퍼가 5배, 6배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뭐 현대차, 기아차처럼 좋은 주식도 퍼가 5배, 6배인데 어떻게 이게 뭐 퍼가 15배 같으면 그게 쌉니까? 전혀 가치 투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또 업종이 삼성이나 LG의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업종인데요. 네. 이게 성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부품 이쪽이 성장을 별로 안 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철수 관련주로 너무 묶여 있어요. 이게 안철수 관련주. 안철수가 좀 대선에 나와야지 좀 올라간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매력이 없어요. 가치 투자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반등 조금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네, 써니전자 전자부품 납품 기업으로 가치 투자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반등 나올 시에 정리해보낼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YIK입니다. 매수가 4,50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3,805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YIK는 또 어떤 의견 드릴까요? 자, 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한 15% 정도 손실을 보셨는데요. 올해가 소비가 별로 증가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 네. 상당히 그 반도체 같은 거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전자제품 같은 거 많이 샀잖아요. TV 같은 거. 이거 많이 사버렸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올해 내년까지는 소비가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25% 네. 감산인데 이걸 공장을 설비를 늘리고 뭐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이 정도가 돼야지 검사 장비들 많이 들어갈 텐데 언제 검사 장비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한 1년 동안에는 최소한도 주가가 못 오르는 게 맞다. 이거 못 오르는 게. 올라가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뭐 이익도 한 340억이나 내고 퍼도 한 9배쯤 되고 이렇게 좋긴 한데 이게 실적이 성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하는 것이고 회사는 뭐 자사주를 취득해서 뭐 살리려고 길을 쓰는데 주가를 좀 올리려고 길을 쓰지만 주가가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살짝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고 나오거나 첫 번째 정리하고 난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만 회사는 좋고 여기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설비 투자를 늘릴 때쯤에서는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시간을 최소한도 올해는 돈 벌기 걸렸다 이래 보면 되고요. 네. 내년도 연말까지 갖고 있으면 희망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 갖고 있으면 본전 이상에서 팔 수 있겠다 생각이 되네요. 네, YIK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감산과 함께 향후 1, 2년 전망은 다소 어둡게 봐주셨고요. 주가 상승 어렵기 때문에 반등 시 단기 전략이나 설비 투자 늘릴 때까지 기다리는 장기 보유 관점으로 내년 연말까지 좀 바라보자라고 제시해드렸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전문가님께서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떤 대응 유효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 6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입니다. 친환경 탄소 중립 관련 종목이고 어제는 에코프로 이런 관련 강세와 함께 오름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5%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이긴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뭐 목표 가격을 훨씬 뛰어넘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네. 회사는 참 좋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도 작년 1분기 비하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지금 이 에코프로 그룹이 굉장히 위대한 그룹이죠. 네. 그래서 친환경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기는 벌리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등등은 다 성장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주가가 보유 전략을 계속 가져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이 3대 기업이 지금 상장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이쪽은 친환경 쪽인데요. 환경 쪽인데 환경 산업도 굉장히 성장성이 지속이 되고 또 고성장이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가져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HN 회사 사업 성장성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던 EG 페라이트 히토류 LFP 발테르 관련 종목인데요. 지난주 화요일 날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지난주 AS 때 전문가님께서 대박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바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상한가를 보였네요. 네. 네. 상한가 하나씩은 가끔 잘 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게 오늘 또 뭐 상한가 비슷하게 한번 가려고 폼 재다가요. 네. 좀 밀렸는데 제가 요거는 좀 뭐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상한 낌새가 나타났다. 그다음에 뭔가 대박이 될 수 있는 임팩트를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네. 전번에 얘기했듯이 고순도 산화철 분야의 세계 시장 1위입니다. 네. 독보적으로 세계 시장 1위인데 다만 이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세계 시장 1위를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뭐 매출이나 이익은 별 거 없다. 이런 기업인데 다만 이게 LFP로 가기만 한다면 네. LFP로 가기만 한다면은 더. LFP가 대세가 된다면은 네. 이 고순도 산화철은 굉장히 양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LFP하고 NCM 계열, 이 삼원계 계열하고 둘이서 이제 뭐가 주도 소재냐 이걸 갖고 이제 다투고 있죠. 그래서 이 다투는 것 중에서 LFP도 이제 꽤 많이 뭐 LG 엔솔도 하겠다 그러고 지금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도 양대 축 정도 LFP하고 NCM하고 양대 축이 돼서 발전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지는 그렇게 되면은 시세가 꽤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건 뭐 추전 11,000원에 들이고 나서 거의 한 120, 30% 올랐다가 네.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세우는 모습도 심상치는 않아요. 가끔 한 번씩 상한가 펑펑 치는 거 보면은 네. 뭔가 조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배경에는 그런 게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에 대해서 LFP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질 경우에 고순도 산업체 정말 수혜가 될 수 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해주셨고요. 이 점 염두에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주 칩셋미디어입니다. 보유로 의견 주셨고 지난 월요일 날 23% 급등세가 또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좀 밀리긴 했는데요. 칩셋미디어도 21% 수익 달성한 종목입니다. 이것도 뭐 상한가 비슷하게 가더니 또 좀 밀렸어요. 요즘 장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네, 안 좋잖아요. 네. 상한가 가려면 좀 네. 버티지 말이야. 네. 그것도 밀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회사는 참 좋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국내 실적 같은 경우에도 4년 연속 계속 실적이 좋습니다. 매출과 실적이.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아까 어떤 우리가 종목 상담할 때 어떤 분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 네. 그가 있었는데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이에요. 시스템 반도체를 이번에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해서 키우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해서 키우는 것에 수혜 종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가는 슈퍼 레볼루션에 대한 이런 시스템 반도체 이걸 설계를 하고 매출을 본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뒷받침이 됐어요. 그럼 요놈의 주식은 한번 떴다가 지금 이제 뭐 빠지지도 않고 횡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투자를 하고 나면은 결국 다시 시세를 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고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이익 많이 내는 회사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는. 네. 근데 좀 유별나게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위험도가 적다. 그래서 좀 장기 투자를 한번 가져가 볼 만하겠다. 이렇게 네. 생각되고 또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실적이 참 좋아요.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기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유 전략을 가져볼 만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칩셋미디어 지난주에 이어서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4년 연속 실적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성도 좋고 삼성전자 투자 모멘텀 받으면 더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관점으로도 좋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3일에 매수했던 LNF입니다. 요즘 2차 전지 좀 조정과 함께 하락하긴 했는데 어제 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LNF는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요번에 이제 그동안에 2차 전지들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네. 요것도 이제 60일선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테슬라에 한 3조 8천억 양극재 공급하는 거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요번에 이제 뭐 교환사채하고 자금 조달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출렁거리면서 좀 빠져버렸죠. 좀 빠져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돈을 갖다가 마련해서 다시 설비 투자를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아니죠.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LFP도 지금 미국의 포드라든가 이런 데도 LFP 배터리 이것도 좀 출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중국이 제일 좀 잘하던 건데 어쨌든 국내에도 요청을 하니까 LNF도 LFP에 차세대 양극재 배터리를 출시를 해서 지금 LG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에다가 납품을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네. 지금 LFP 차세대 배터리 이것도 출시를 해서 앞으로 될 것 같고요. 이 자금 조달이 이번에 5천억 정도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양극재에 대한 캐파는 많이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아주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기관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좀 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뭐 기관들이 좀 싫어하는 에코프로 같은 게 잘 가고 기관들이 되게 좋아하는 LNF는 덜 가는데 어쨌든 에코프로가 사실은 양극재 우리나라 1등 기업은 네. 맞죠. 네. 그래서 그게 잘 가는 것은 뭐 사실상
답이 맞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LNF도 상대적으로 너무 못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는 더 빠질 자리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네. 키 맞추기를 위해서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양극재 기업들은 사실은 좀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캐파가 계속 증설될 수밖에 없고요. 이 양극재 관련돼서는 2026년 정도까지 적어도 3년 동안에는 쇼티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즉 물건을 대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양극재를 하이니켈 분야에서 울트라 수준까지, 즉 90% 이상까지 끌어올린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4개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 퓨체엠이라든가 LF라든가 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4개 기업들은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양극재 캐파 증설될 것으로 주가 구간도 지지 라인에 잡혀 있다 말씀 주시면서 장기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0일에 매수했던 엔캠 2차 전지 전해액 관련 종목인데요. 전해액에 대해서 국내 1등 또 글로벌적으로도 상위에 위치해 있고 네. 중국 배제될 경우에는 더 상방으로 예상해 주셨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정을 다 좀 받았어요. 그렇죠. 뭐 에코프로조차도 조정을 한 30% 가까이 받았는데 이 엔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해액 관련해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기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IRA 수혜를 받아서 이제 중국 쪽이 1등에서 3등까지 중국 쪽이 전해액에서 포진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회사가 지금 4등이었는데 이번에 세계 1등으로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1등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 쪽 캐파는 엔캠이 아마 거의 독식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네. 1년에 한 67% 성장을 계속 해왔고요. 다만 영업이익률이 3%로 조금 낮아요. 그게 좀 단점이야. 그래서 주가가 신나게 날아가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북미 쪽에 엄청나게 공장을 많이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성장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7일에 매수했던 하나기술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고요. 최고가 수익률 36% 달성한 종목인데요. 오늘은 역시 2차 전지 조정과 함께 밀렸습니다. 하나기술은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하나기술도 이제 작년에는 유럽 쪽에 진출을 적극 하다가요. 네. 조금 매출이 지연이 생겨갖고 실적이 조금 덜 나왔어요. 수주는 아주 빵빵하게 잘하는 기업입니다. 원래 상반기 수주가 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수주된 것이 하반기에 이제 장비 반입이 되면서 실적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유 전략을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력은 상당한 회사입니다. 네, 하반기 실적 전망과 함께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4월 24일에 매수했던 MS 오토텍입니다. 자동차 경량화 부품 종목이고요. 최고가 6,430원까지 오르긴 했는데 또 오늘은 월요일 이후부터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현대차에 납품을 하니까 뭐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네. 실적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강도 경량화, 네. 그다음에 하스텐 공법을 이용한 고강도 경량화 부품을 갖다가 생산하는데 한 7% 영업이익률이 있고요. 전기차에 적합한 차체 부품을 개발해서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020년부터는 중국 전기차 업체 신규 납품도 하고 이래서 이익도 한 130억 정도 이익을 내는데 시총은 한 2,600억인데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전기차 부품 쪽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탁월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런 건 우량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전기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유 전략을 유지해도 무리가 없을 거로 봅니다. 네, MS 오토텍도 목표가까지 보유로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전문가님의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힌트요, 전문가님. 네. 자, 이번에 이 종목은요. 네. 종목은 첫 번째 힌트가 이번에 SG 사태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종목인데요. 대응할 SG 수 있는. 사태에 따른 그런 주가 상승 전 수준까지 초낙폭과대를 한 종목입니다. 네. 이게 030, 210인데요. 자, 이게 주가가 완전히 반토막으로 뚝 떨어졌죠. 뚝 떨어져서 밑바닥까지 다시 완전히 내려왔는데 이걸 왜 이런 무슨 SG 사태 때문에 터져갖고 주가가 박살난 주식을 왜 권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라는 겁니다. 요번에 8대 종목이 몽땅 부실 회사거나 작전주거나 아주 회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회사가 아주 좋은 것은 괜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연기금 같은 데도 꽤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 그다음에 실적도 아주 좋은 그런 기업도 많고 또 펀드나 이런 데도 갖고 있는 거 많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오늘 요거 특별히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8대 폭락주 중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대량 매수를 한 유일한 종목이에요. 오늘 8개 종목 중에서 이 종목만 대량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네. 딴 거는 뭐 별로 매수 자체도 외국인이 조금 샀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아니면 기관이 조금 샀다든가 이런 거 있고 아니면 아무도 안 사는 게 많은데 이것만 특별히 외국인도 왕창 사고 기관도 왕창 샀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기관 투자가한테 인식이 됐다는 거니까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됐어요. 우리 퍼가 205, PBR이 0.3배 수준입니다. 시총이 2,021억인데 영업이익이 1,070억, 순이익이 938억이니까 너무 싸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매수해 봄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SG증권 사태에 대해 주가 조정받은 종목입니다. 회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천해 드렸는데요. 8개 하한가 종목 중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대량 유입된 유일한 종목이고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으로 추천드려봤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 SG 사태 이것 때문에 네. 폭락 사태가 왜 생겼는지 그것도 조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것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변해갈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 8개 종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매수해 봄직한지 아니면은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SG 사태에 대한 원인과 대응 전략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